여러분, 맞아 롯데리치 창고 분석을 맞아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거 보신 분들 뒤에 거도 연결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게 일봉이고요. 이거만 보신 분들은 짧게 1분만 설명드릴게요. 앞에 어떻게 전제 조건이 양봉이 떨어지고 하나 음봉이 떨어지고 양봉이 있고, 그 다음에 도치 십자가 뜨고, 그 다음에 양봉 이게 일봉입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죠? 위에 보이시고 밑에 보이시죠? 연결해서 가는 거니까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기로 들어오신 분들, 이걸 보시는 분들은 미리 알람 누르시면 소스만 먼저 지금 팍, 앞에 거 안 보시더라도 소스만 팍 받는 거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앞에 거까지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고, 앞에 보시고 뭐 안 보셨으면 이거 보고 앞에 것도 보셔도 되고 뭐 이런 거니까 여러분 판단에 맡기고, 이해가시죠 여러분? 팩트 팍팍 들어오게 캔들 기본이고요. 이평선 거래량, 그 다음에 어떻게 수급, 그럼 개인 수급,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그 다음에 볼린저 밴더, 그 다음에 창고 분석, 누가 어떻게 사고 파는지 창고 분석도 분명히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종목을 하더라도 최소 못해도 어떻게 10가지 이상은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 기본, 그러니까 최소 10가지 분석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저희는 10가지 이상을 분석을 하고 종목을 들어가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아카데미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막 하나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최소 어떻게 10가지 이상 어떻게 분석하고 난 뒤에 그 종목 들어가는 거예요. 막 대충대충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거 좀 들어가시다 보면 종목 하나를 볼 때 어떻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앞에 거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 어떻게 캔들부터 해서 어떻게 최소한 기본 10가지를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가총액부터 해서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설명드리며, 발행 주식은 얼마인지, 예? 그리고 외국인 취득률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럼 신용장고는 얼마나 되는지, 뭐 여러분이 뭐 PBR, PER 이런 것까지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너무 복잡하네, 모르는 분도 많으니까 직접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진짜 막 기본이 10가지, PBR, PR, 막 단기 순이익, 또 말이 안 돼요. 천천히, 릴렉스, 알람 꾹. 어떻게? 여러분, 단기 수익, 매출, 1분기, 2분기, 연전, 1년 전, 2년 전, 3년, 4년, 1, 팍 하면요. 기본 10가지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넘고요. 어떻게? 평균 20가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저희는 그걸 다 보고 나서 여러분한테 올려드리면 여러분 그냥 밥숟갈만 떠셔서 어떻게?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예? 몰빵 안 하시고 비중 조절 하시고, 어떻게 신용 미수만 사용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수익은 어떻게 거북이처럼 따박따박 여러분한테 쌓여요. 은행에 돈 1억 넣는다고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에서 어떻게 그 분석을 다 된 종목을 여러분도 직접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나중에 되면 다 되면 은행에 넣는 이자 10배 20배, 은행 이자 10배 20배가 아니고요, 은행 이자의 100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산에, 은행에 넣어놓는 자산보다. 이해가시겠죠? 그 주식시장은 황금시장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그 말인 얘기입니다. 모르면 지옥이고요. 주식시장은 알면 황금시장, 막 황금을 캐는 거예요. 막 골든을 막 캐는 거예요. 골든을. 모르는 사람은 골든이 아니고요, 흙만 파는 거고요. 아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골든만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 걸 보시면서 공부도 하고 직접 보면서 이렇게 또 분석하고 저래도 해보고 제 말을 돌려서 보고 이렇게 막 하시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앞에 그 말씀드린 거고요. 싹 제가 딱 보십시오. 눈에 확 들어오시죠? 이렇게. 이게 뭐냐? 짝꿍댕이에요. 짝꿍댕이 매매 기법 기억나시죠? 짝꿍댕이 매매 기법이 어떻게? 엘리어트 파동을 또 들어가셔야 되겠죠? 기본. 이제 상승을 3파를 이제 팍 주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엘리어트 파동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어떻게 짧게 가겠습니다. 앞에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니까.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항상 33일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21선도 봐야 되지만은 외국인선 어떻게 기준선을 항상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외국인선 기준 보시면 여러분은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시죠? 자, 엘리어트 파동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뭐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이 캔들도 이해가시죠? 음봉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장악하는 캔들 단봉으로 떴고, 이해가시죠? 그
그럼 이게 제가 아까 위에 약간 그래 놨지만은 앞에 거 돌려보셔야 되지만은 몇 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짧게 설명드리면 어떻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신규로 오신 분들 알람 한번 꾹 눌러주세요. 박스테파너예요. 꾹꾹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알람 먼저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소스만 팍팍팍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알람 꾹꾹 네. 좀 먼저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신규로 오신 분들도 모르니까 그냥 돌아가는 걸 제가 조금씩 팁을 탁탁 드려야지 앞에 거 볼 시간 없으면 뒤에 걸 천천히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배려심 좀 여유롭게 토끼 매매하지 말고 거북이 매매하듯이 좀 여유롭게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는 걸 좀 이해를 좀 입장 바꿔서 새로 오신 분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도움이 많이 되고 어떻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게 차분해지면 주식시장이 눈에 팍 이게 차트가 눈에 한 번에 팍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처음에는 막 이래 했는데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 다 스승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이유가 있었구나.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면요 한 번에 차트가 천천히 보여요. 자연스럽게 막 급하게 안 보고 여유롭게 보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겠죠? 또 이야기가 또 잠깐 같지만은 이게 일명 말하면 기술적 그 다음에 어떻게 기술적 분석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기본적 분석도 되고 그 다음에 인성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심리적 분석 다 포함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요? 33일선 정확하게 맞고 딱 쌍봉거리고 잡아 돌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딱 보이셔야 됩니다. 이 장이 그래 안 좋은데 북한 때문에 그 리스크 때문에 안 좋은데도 이런 추세를 상방으로 싹 들고 있죠. 어떻게 해요? 보시죠. 5일선 위로 싹 올라가고 21선 밑에 딱 받치고 있고 저점 잡을 때는 33일선 저점 잡고 OMA 이해 가시죠? 21선 딱 돌아서죠. 이제 어떻게 OMA가 싹 돌아서면서 어떻게 위로 싹 상방을 돌아 올린다고요. 이렇게 이 매집 기간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 하루도 안 쉬고 외국인 이 매집 이 보이죠? 이 다 외국인입니다. 참고로 어디 나간다면 하루도 안 나오고 계속 매집하죠. 여러분 하루도 안 나오고 매집. 중요한 거 어떻게? 개인은 안 주니까 지쳐서 계속 어떻게 줬다가 그 다음에 또 팔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는 또 올라갔다가 또 개인이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항상 말했죠. 개인이 사면 주가는 빠져요. 여러분 빼고요. 신용 미수 사용하신 분들 어제 말씀드렸죠. 몸통이 무거우면 사람이 몸무게 무거우면 쉽게 표현해서 철봉에서 10개, 30개, 30개 잡을게요. 사람 거 좋아하시니까요. 30개 턱걸이를 할 수 있는 건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3개밖에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외국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알기 때문에 그걸 다 털어요. 신용 미수 어떻게? 사람과 똑같아요. 주식도 그걸 다 털고 어떻게? 난디부터 어떻게? 털죠. 막 개인이 막 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니까 주가는 막 빠지죠. 틀린 거 하나도 없이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주가도 막 사니까 주가는 때리고 반대로 개인이 지겨우니까 막 다 당했을 거 아닙니까? 신용 미수를 넣어서 또 막 기다림이 지치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막 주니까 기다리 지쳐다가 안 되니까 어때요? 이 딱 되는 순간부터 어때요? 쫙 나가잖아요. 개인이 털고 나가죠. 이 기회를 안 놓치죠. 기관 외국인 절대 안 놓칩니다. 자기들 이거 보이죠? 이 기준점을 잡고 매매를 들어가기 때문에 33일선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이날부터 보십시오. 앞에도 빵빵빵빵빵 터지다가 부드럽게 할게요. 빵빵빵 터지다가 점진적 거래량 줄이다가 개인이 있는 거 보고 개인이 나가자마자 땡 하는 순간 100m 달리기 치면 땡 하는 순간 어때요? 그때부터 매집이 점점 막 하루도 안 쉬고 더 막 앞에 외국인 수급을 더 뛰어넘는 거래량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추천드린 게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이날 추천을 드린 거예요. 이날 여러분한테 이날 추천드려 어떻게?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 다음은 또 때리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럼 신용미수 쓰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미수 쓰시 말하는 얘기가 그 말씀입니다. 버티고 쓰면 어떻게? 신용미수만 안 쓰면 무조건 상승 추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배님하고 다 이야기하면서 종목도 많이 받고 이것저것 자료도 받고 정보도 받고 종목도 받으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짧게 갔다 온 게 전화를 하면 디테일하게 설명 못 받아서 어떻게 그만큼 열심히 제가 발품을 팔아서까지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퍼드리는 겁니다. 종목도 여러분한테. 그래서 롯데리츠도 앞전에 제가 벌써 수익 나신 분들 벌써 10% 수익 나 있는 상태고 이제 시작이 불가인 겁니다. 역사적 신고가 뚫으면 역사적 신고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역사적 신고가 뚫으면요 그냥 막 하늘로 치솟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야기 좀 길어졌고요. 자, 이 차트 좋고요. 자, 또 밑에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예? 여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눈에 탁 들어오면 당연히 롯데리츠는 거래소죠. 그만큼 코스닥은요 잡주들이 있는 회사고요. 거래소는 어떻게? 그래도 좀 유망한 종목을 넣어주는 종목 회사들이에요. 코스피에 상장했다가 실적이 좋고 단기 순이익이 막 이런 게 좋은 거 치면 당구 순이익부터 해서 순수익이 좋아지면 코스닥 상장을 가요. 근데 안 되면 나가리 아니면 상장 폐지예요 코스닥은. 그래서 어떻게?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은 다 어떻다? 막 100억, 200억, 300억, 500억,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 많으면 5000억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시총 1억짜리 넘는 종목 몇 개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몇 개 돼도 안 와요. 1조 이상 되는 게 다 1조 이사예요. 1조 이하 종목. 이해가시죠? 어떤 건지 이해가 팍 오시죠?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거 멀티 안 하는지 한번 보시면 이 창고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창고를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창고라는 제 말보다는 먼저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또 지금 말씀드렸죠. 1조 이하 종목하고 1조 이상 종목은 매매하는 스타일 틀리다고. 그러고 1조 어떻게 기준으로 되는 거는 심리선이 1조에 1조. 1조를 넘어서는 순간 주식은 빡!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조 가까이인 종목만 매매해도 근처에 가는 종목만 해도 수익을 극대화낼 수 있는 게 어떻게? 이게 1조 매매 기법이에요. 이해가시겠죠? 3천억, 5천억, 그 다음에 1조. 제가 항상 똑같이 말씀드렸죠. 거래량 300만 주, 500만 주, 1000만 주 기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3000만 주. 네 가지 똑같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럼 시가총액도 어떻게? 3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있듯이. 그 다음에 3000억.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서 좋은 거예요. 똑같이. 고래입이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시총이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1조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1조 근접한 종목은 다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1조, 3조, 5조, 10조, 1조 스타트예요. 1조부터 어떻게? 시가총액이 1조가 2조가 되고 2조가 3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1조가 2조가 되면 100%, 어떻게? 1조가 3조 되면 2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조 종목에 가까운 종목을 추천하면 여러분이 찾으면 찾을수록 어떻게? 넘는 종목도 좋지만은 근접한 종목을 해야지 어떻게 수익 어떻게 제가 항상 말했죠. 아래 꼬리 돌렸을 때 잡아야 된다는 그 얘기 뭐냐? 1조를 넘었을 때는 벌써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잖아요. 수익을 좀 많이 못 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1조에 근접하는 종목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남들보다 무릎이 아니고 발목에 사면 수익을 남들보다 더 날 수 있다. 똑같은 시간을 했을 때. 발바닥에는 못 사요. 왜냐? 어디가 발바닥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어떻게? 무릎에만 사도 수익은 극대화다. 아니, 무릎이 아니고 발목에만 사도 수익은 극대화로 낸다. 남들 무릎에 산 사람보다 발목에 산 사람은 수익이 극대화다. 그래서 그때 1조 기준점을 잡으시면 돼요. 시가총액 1조 기준. 이거 딱 보이시죠? 9,991억. 눈에 확 들어오시죠? 제가 그래서 보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얼마 남았습니까? 1조까지. 9억입니다. 9억. 9억은 돈도 아니에요. 돈도 하고. 9억 넘어서는 순간 1조 시장에 빡 들어서는 거예요. 1조 시장에. 시가총액 1조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어떻게? 이 종목은 상상을 초월하는 주가가 막 변동이 막 바바바박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1조에 진입되는 순간. 그래서 이때는 계속 눌림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매집을 한 이유가, 제가 창고 분석해드린 이유가 이렇게 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눌리면서 계속 받은 게 개인 털고, 여러분 빼고요. 다 털고, 1조 시장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1조 시장. 이거 보이시죠? 1조 시장. 이게 여러분이 보이셔야 됩니다. 1조 시장이. 1조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딱 띄워드릴게요. 보이시죠? 이 차트 1 보이시죠? 이 1조 시장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1조 시장에 가입된다는 거는 이해가시죠? 1조 시장.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일조 시장에 들어서면 그만큼 어떻게 주가는 막 빵빵빵빵 역사적 신고가 올라가듯이 일조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역사적 신고가를 빵빵빵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인도 얼마 1,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1,000원. 1,000원, 1,200원, 1,200원 올라가면요 역사적 신고가 뚫는 종목 어떻게 그 위로는요 매물이 하나도 없어.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말하는 일명 말하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돗대기 시장처럼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싹 다 사그려지고 다 나가고 난 뒤에 어떻게 역사적 신고가 뚫는 순간 뚫는 게 아니죠. 얼마 안 남았어요. 뭐 1,200원만 뚫으면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빵 가는 거예요. 막 이해가시죠? 그래서 1조 매매 기법 이거 하나 보시고요. 다음에 외국인 취득률이 1%, 2%짜리 이런 종목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매매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최소 못해도 어떻게 5%, 8%, 10%, 10%는 아예 말할 것도 없고요. 10% 근접하는 종목은 그냥 막 치수 없는 거예요. 외국인 취득률이. 이거 보십시오. 매집을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취득률이 지금 9%까지 올라왔죠. 9%. 완전 앞에 한 자리 더 붙으면 10%예요. 10% 되는 순간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용잔고율 보이시죠? 신용잔고율 0.04. 신용이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롯데리츠는 어떻게? 미수신용은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으로 살 수 없는 종목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 신용 미수를 많이 쓰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종목도 신용 미수를 쓸 수 없는 종목 위주로 갈 겁니다. 아닌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수익을 극대화해내기 위해서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종목을 해줘야 여러분이 왜냐 직접 느끼면서 보고 내가 신용 미수만 안 썼어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구나 이런 걸 배우시라고. 어떻게? 신용잔고율 0.04예요. 이거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잔고 어떻게? 바닥 다 털어냈다.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신용잔고가. 참고로 신용잔고는 언제 또 바뀔 줄도 몰라요. 이게 이래 있다가도요 바뀌어요. 지금 바닥이죠. 왜냐 매집행 구간이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신용을 안 주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어떻게 신용 주는 것도요 거래량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신용잔고를 신용 미수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왜냐 세금 나라 걸어드리고 수수료 받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거래량이 없는 거는요 안 줘요. 이렇게 그것도 여러분이 배우시다 보면 제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루트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새로 오신 분들 알람 한번 꽉 눌러주시고. 자 여러분 우리나라 증권회사면 여러분들 알죠? 뭐 키움 여러분 말씀 키움 쓰죠? 뭐 키움 삼성 어디 기타 등등 듣도 못한 5만 증권사 다 쓰죠. 저는 증권사 하나만 안 써요. 여러분 저는 증권사 하면 4개를 써요. 증권사 하면 4개 이해가시죠? 한 개가 아니고요. 증권사 4개 계좌만 8개 48이에요. 38 강땡하지만은 저는 48 강땡을 좋아하거든요. 38보다는 어떻게 이해가시죠? 근데 한 개는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38 강땡이 되는 거예요. 38 강땡 3개 창고로 쓴다고요. 3개 창고 매매 기법이 있어요. 창고 매매 기법. 이 창고 매매 기법. 계좌만 매매 기법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창고 매매 기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창고 기본 3개, 4개를 써요. 창고를. 창고 감도 잘 모르니까 증권회사를 어떻게? 3개, 4개를 쓴다고요. 3개, 4개. 계좌는 어떻게? 기본 어떻게? 기본 8개를 쓴다고. 8개 계좌를. 1개, 2개 돌리는 게 아니고요. 증권회사 어떻게? 4개. 계좌 8개. 48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좀 오래되시면 많이 배우실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이 창고 보시죠. 다른 종목들을 보면 창고 여러분 나중에 분석해 보십시오. 다른 창고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창고처럼 이래 있는지 다른 창고처럼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그냥 눈에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창고 하나 그냥 툭 띄워 드릴게요. 제넥신 제가 제넥신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 10만원 돌파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수익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제넥신도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눌림을 받았을 때 들어가야 돼요. 지금 들어가면 불나방 매매이기 때문에 안 되고 어떻게? 제네식 어떻게? 눌림을 받았을 때 주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10%, 15%, 20% 주는 거예요.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해가시겠죠? 이 창고 한번 보십시오. 눈에 한번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네시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이시죠? 10만원, 10만원. 근데 시가총액 한번 보십시오. 보시죠. 2조 3천억이죠. 2조 3천억.
2조밖에 안 돼요. 이 10만원짜리인데 2조예요.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 2조. 아까 롯데리치 또 잊어먹었죠? 롯데리치는 어때요? 10만원도 아니고요. 이거요. 어떻게? 2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가격이에요. 단가가 평균 단가 아주 저렴하죠. 이거 10만원, 이건 왜, 이게 처음부터 10만원까지 아니에요.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10만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5천짜리 어떻게? 10만원 안 간다는 이유 절대 없어요. 무조건 가요. 어떻게? 5만원짜리, 5천원짜리가 어떻게? 만원, 15,000원 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10만원짜리가 20만원 되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무거워서 몸이. 근데 5천원짜리인데 어떻다? 6천원이죠. 6천원짜리인데 어떻게? 시가총액 아까 제가 봤죠. 1조에 가입한다 했죠. 1조. 이해가시죠? 이거와 비교하면 해도 10만원짜리의 이 시가총액하고 이게 올랐으니까 이거지. 금요일날 이 뒷자리 딱 띄버리면요, 여러분. 이거 딱 띄버리면요, 2조짜리 2조. 10만원짜리가 2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10만원짜리가 2조고, 6천원짜리가 어떻게? 1조예요. 그러면 이거 20배 되는 가격이면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2조가 아니고 어떻게? 10조. 10조 맞나요? 10조 아니고 20조가 돼야 되는 거죠. 20조. 20조 안 되잖아요. 시가총액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어떻게? 종목은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제약주니까. 분명히 또 지르던데 이렇게 보시면 창고 분석하다 탄으로 가는데 시총 보시고 발행주가 항상 보셔야 되고 외국인 취득률 7%밖에 안 되죠. 롯데리치보다 훨씬 낫죠. 비교를 해드립니다. 7.74. 근데 중요한 건 신용잔고, 미수, 신용, 스탁률을 살 수 있다고요. 그게 어떻게? 3%라고 3%요. 3%는 얘기는 언제든지 때리 내놓으면 어떻게 로스걸 당해서 그냥 저 지하로 가는 겁니다. 깡통 차는 거예요. 깡통. 신용 잔고율이 이렇게 높은 종목을 사시면 깡통 차는 거예요. 깡통. 이해가시죠? 이 보면 이제 이걸 먼저 설명드렸고요. 단가 대비 시가총액, 외국인 취득, 신용 잔고 보시면서 이 창고 이제 하고 넘어가야 되죠. 창고 자 보십시오. 키움증권, 미래대우, 신한투자, 삼성증권, 한국증권, 키움, 미래대우, 삼성증권, 한국증권, KB증권 다 한국계 증권밖에 없죠. 근데 한국에서 어떻게? 매수죠. 매도 이것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창고에서. 한국 창고에서만 이렇게. 외국계 창고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손바퀴만 개인들만 죽어라 사가라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 상위, 매수 상위. 이렇게 창고에 보이시죠? 상위 종목 이렇게 떠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중간에 녹화가 잘려서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제가 순간 흥분에 약간 했어. 다시 또 릴렉스 해드릴게요. 릴렉스. 창고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키움, 미래대우, 신한투자, 삼성증권, 한국증권, KB증권. 이 보십시오. 증권회사가 이렇게 10개 창고가 눈에 보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개인들만 죽어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이건 여러분에게 제가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딴 데로 말이 샜는데 비교를 하시라고 지금 다시 바꿔드릴게요. 자, 이게 롯데리치입니다. 다시 봤습니다. 롯데리치. 이해가시겠죠? 롯데리치 보십시오. 1조 가입하기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코앞이에요. 코앞. 역사적 이제 신고가 가격이 코앞이에요. 역사적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는 어떻다? 하늘 뚫고 올라간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역사적 신고가에 근처에 가는 종목을 사면 여러분은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여러분한테 제가 종목을 이야기해주고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고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앞에 아까 창고 보셨죠? 그 창고하고 제넥신하고 롯데리치하고 창고를 한번 보세요. 눈으로 직접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뭐가 틀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창고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창고 10개 띄워주잖아요. 10개 중에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뭐가 다른지. 아까 제넥신하고 이 창고가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눈에 팍 보일 거예요. 그래서 창고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배워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왜냐 수익을 너무 빨리빨리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먼저 오픈해 드립니다. 제 노하우 중에서 미리 오픈해 드립니다. 어떤 창고가 어떻게 매집이 들어와야 되고 어떤 창고가 나가야 되는지를 여러분한테 초보분들 많은 분들한테 5년 10년 돼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게 마이너스 손해라고 하죠. 일명 마이너스 손은요 절대 수익 못 내요.
그래서 제가 기본 10개 분석, 기본 평균 20개도 분석할 줄 알아야지만이 주식시장에서 상위 10% 안에 든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알람 한번 눌러주시고요. 보시면서 한번 눌러주시고 알람 꾹꾹. 스테판 오늘 부드럽게 아주 잘해주고 있네. 어제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해주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알람 한번 팍팍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보이시죠? 눈에 팍 들어오시는 이제 설명드릴게요. 다른 거 시가총액, 외국인 취득률 완전히 다르죠. 신용잔고 완전히 막 10배 가까이 차이 나죠. 제넥신하고 바닥이죠. 완전히 바닥. 건접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신용 미수를 쓰는 사람들 아예 건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용 미수는 아예 건접을 못해요.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예 이해가시겠죠? 여러분 신용 미수 쓰신 분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팩터 자르고, 자 여러분, 자 이 차트를 이 증권사 보이시죠? 여러분이 듣도 못한 증권사들 밖에 없죠. 모건 스탠리 아실 분은 아실 거고, 골드만삭스, JP 모건, UBS, 삼성증권은 아실 거고, CS증권, JP 모건, 메리린치, UBS, 노무라 다 이 증권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들어본 적 없죠? 이 증권 회사들. 이게 창구를 하거든요. 이런 창구 들어봤나요? 여러분은 국내 창구 말고 외국계 창구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33일선이 왜 중요하다는 게 어떻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외국위선 기준으로 보고 창구를 어떻게 외국인 창구로 보고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 노하우인데 또 알람도 안 누르고 그냥 가시는데 또 제가 또 너무한 아닙니까? 좀 외우기 쉽진 않지만은 여러분 메모를 해두시든지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해가시겠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UBS, 이런 삼성증권 이런 거 필요도 없고요. 이 뭐 동학개미 뭐 가는데 이 삼성증권은 동학개미 다 들어왔죠. 삼성증권이 들어온 물량은요 사시면 안 돼요. 이해가시겠죠, 여러분? 외국계 창구 눈에 이렇게 팍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손바뀜이 나왔다 눈에 확 들어오시면 눈에 안 들어옵니까? 외국계 정권 삼성 빼고 외국계 정권인데 손바뀜이 어떻게 다른 외국계 정권 넘어왔죠. 얘네들도요 창구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기본 세력들도 창구 3개 4개를 써요. 계좌도 어떻게 기본 8개 쓴다고요. 창구 4개 8개. 그 기본 알고 계신 오늘 제가 또 하루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팁을 창구를 4개를 쓰면서 어떻게 계좌도 그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통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정이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창구 다르게 쓰고요 계좌 다르게 쓰고 그래서 통정이 나오는 게 세력들이 매집하고 수익이 나는 구조가 그 수익 구조예요. 그래서 어떻게 100%, 200%, 300% 가는 게 그는 매매법을 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겠죠? 그걸 아시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이것만 보고도 벌써 이것만 해도 한 최소 500만원짜리 강의 500만원짜리 강의 되는데 500만원짜리 제가 지금 창구 하나 여러분 창구 분석에 500만원짜리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앞에 거 보통 보시면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노무라 이런 정권 노무라 창구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처음 듣는 회사죠 여러분. 이해가시죠? 이 삼성정권 앉아 막 매도하잖아요 막 힘드니까. 근데 외국계 정권은요 이네들이 똑똑하겠죠. 정보력이 어마어마한 척이죠. 이 다 지금 외국계 정권들이 막 사고 있지 않나? 막 눈에 팍팍 들어오시죠 외국계 정권들이. 이 눈에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죠. 앉아 5,810원밖에 안 합니다. 참고로 지금 단가가 어떻게 5,810원 금요일 어떻게 윗꼬리 아랫꼬리 달고 몸통 점진적 아랫꼬리 윗꼬리 상승 윗꼬리 상승. 그래서 제가 창구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창구 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수익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시가총액, 외국인 취득, 신용잔고율, 창구 분석 이해가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볼 줄 아시면 어떻게 된다?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박스테파노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세요.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제 말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시게. 자 여러분 이 창고 보이시죠? 자 한번 언제부터 한번 여러분 찍어봐 드릴까요?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게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 창고 한번 눈에 확 들어오게 해드릴까요? 네?
이 밑에 이 기준점을 잡고 그냥 이 밑에서부터 쭉쭉쭉쭉쭉 올라가. 자, 잘 봐요. 자, 위에서부터 이게 외국인요. 이 보세요. 외국인 창고 물량 들어온 거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파는 건요, 찌끔 팔아요. 찌끔 팔고 어떻게? 살 때는 어떻게? 파는 거 대비 어떻게? 2배, 3배를 사는 거야. 이렇게 쭉쭉 보시면 쭉쭉쭉 올라가시 보이죠? 쭉쭉쭉쭉쭉.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 눈에 보이시죠? 어느 순간부터 막 몇 배, 2배에서 막 늘어나기 시작하죠? 4월달부터 막 표시 안 나게 하다가 4월달부터 막 팍팍팍 사죠? 4월달부터 막 팍팍 사고 어떻게? 금요일날 어떻게 내리 지금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월요일부터 보시죠? 월요일날 빵! 화요일날 더 빵! 2배. 어떻게? 수요일날 빵! 목요일날 2배 빵! 금요일날 어떻게 또 빵! 이렇게 빡 쌓인 거예요. 개인은 다 틀리고 나가죠. 지쳐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외국인 매집이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여러분 돈 버는 거는 그냥 땅 치고 헤엄치기에 막 같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예를 들면요. 외국인만 지금 주구장창 담아요. 이 외국인들이 왜 담겠습니까? 그냥 쓸데없이 이 종목을 롯데리츠를 담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 돌려보시면 나올 거예요. 예? 이래 보시면 여러분 눈에 팍 들어오시죠? 주로 보시면 이만큼 매집하고 있고요. 개인은 다 틀리고 나오고 있어요. 개인은 다 틀고 나오고 있다고요. 이렇게 외국인만 막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외국인만. 이거 아시죠? 그리고 어떻게? 연기금 아시죠? 연기금도 매집이 막 들어와요. 연기금도 우리나라 돈이 있는데 왜 연기금을 왜 사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사는 거겠죠? 외국인이 이만큼 샀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시겠죠? 박스테파노였습니다. 파이팅! 네. 신기로 오신 분들 알람 꾹 빠방빵빵